자, 최근에 구독자분들께서도 민주당 내 그 친이재명계와 친문 세력을 비롯한 비이재명계 간의 그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치 거기에 보답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충성하는 친명 의원들에게만 극도로 편향된 공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최근에 지지율도 민주당이 팍팍 떨어지고 있고 선거판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집안 싸움 때문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런 친 이재명 공천 논란 가운데 아주 대박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골수 친명 팬클럽인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자,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비서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호남 지역에 무려 공천을 꽂아 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명이 마누라 김혜경의 비서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호남 지역에 공천이 꽂아 들어가 버렸어요. 자, 정확하게는 그게 어느 지역이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인데요.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여기를 좀 독특하게도 여성 전략 특구라는 걸로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벌써부터 뭔가 좀 플래그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플래그가.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비서관이라는 사람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요. 한편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비이재명계인 서동용 의원을 아예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두고 사천 논란, 막장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 및 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비서 노릇을 해주면서 그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 마누라 비서를 지내던 사람을 현역 국회의원 잘라버리고 호남 지역의 낙하산으로 공천을 꽂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민주당이 이른바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이런 곳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역구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자기 마누라 비서 출신을 꽂아 넣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사천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죽하면은 그래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다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이런 곳을 굳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한다라는 게 마땅한 이유가 좀 없지 않냐라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대로 불도저처럼 관철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이라는 인물은 지난 2022년 대선 시즌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지내면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하면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과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그 일정과 수행을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이때 이 사소한 인연 하나 가지고 아부잘해가지고 한 자리 하사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터져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권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또 논란이 큰 게 뭐냐면은 4년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 경선에 나섰는데 현역인 서동용 의원에게 당시에도 졌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뭐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거 아니냐. 뭐 때로는 파격적으로 사람을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어디 정부, 행정부에서 벼슬자리 한 개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의 선택과 지지가 필요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이가 낙하산을 내려보낸 이 마누라 비서 출신이 그럼 경쟁력이 있느냐? 어쩔 수 없이 현역 의원에 비해서 지역민들의 민심이라든지 경쟁력이 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두고 이재명 골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 댓글이 이례적으로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의견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조차 이런 비판 발언이 나오는 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서 의원이 권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무려 3배나 가깝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부당한 컷오프를 당해버린 반면에 권 후보는 낙하산으로 꽂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KBS 광주방송이 이 지역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 선호도, 그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오차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뭐 3% 5% 차이가 아니잖아. 현역인 서 의원은 40%대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권 후보는 14%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차이가 너무 크죠.
이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도 물론 대표가 공천 자리 그거 5개 10개 좀 못 꽂아 넣냐라고 끝까지 쉴드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승리할 만한 객관적인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공천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그나마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저기에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컷오프되고 나가리 된 그 현역 의원도 가만히 안 있죠. 아니, 내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 평가에서 니들이 그렇게 말하던 하위 20% 명단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돈봉투 같은 비리 수사 재판에 내가 연루된 것도 아니고, 세게 나오죠. 도대체 그러니까 기준이 뭔데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떨궈내는 거냐고 들이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총선은. 이러다가 지역에 인지도가 있던 저런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표를 깨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낙연당 같은 데 가가지고 연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구도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표가 나눠지면은 의외로 국힘당에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힘에서도 최근에 이재명의 방탄도 모자라가지고 이젠 니들이 그 안에 김혜경의 사법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거냐라고 느긋하게 프리디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국힘에서 폭격을 퍼붓고 있어요. 자, 한편 현재 국힘에서도 의외로 저 지역구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호남의 저 지역구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정현 전 대표가 출마하기 때문인데, 뭐 사실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마다 뭐 판단은 다양하겠지만 어차피 호남 지역이니까 일단 한번 들어봐요. 자, 이정현 전 대표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이 활동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에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치는데, 청와대 수석 2번에, 2번의 당내 최고위원회, 당대표에, 그리고 삼성 국회의원 정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천지개벽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체급이나 경력에서 저런 어떤 낙하산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방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게, 지지율이 거의 3배에 가깝던 강력한 현역 민주당 서의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컷오프 해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 비서를 보란듯이 낙하산으로 등판시켜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힘당에서 나오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보수정당 소속 인사로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호남, 그것도 전남 순천에서 19대 20대 의원, 그러니까 재선 의원까지 지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이게 총선일까지 어떻게 잘하면은 지역의 민심이 진짜 대폭 이렇게 크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호남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안고 가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보고, 마치 자기들은 다 끝난 게임인 것 마냥 한 자리 하사하는 듯한 모양으로 이걸 꽂아 넣은 모양새인데, 총선을 그런데 저렇게 쉽고 오만하게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의외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 박지원이는 과거에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호남에 살아있다라면서 매우 오만한 얘기를 이렇게 큰소리 뻥뻥 쳤는데, 자, 정치인이 지역민과 유권자들 앞에 숙여야지 오히려 반대로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뭔가 거꾸로 됐죠.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예요. 저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총선을 앞뒀을 때 지역 민심에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도록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아무리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이라지만 보면 볼수록 좀 경이롭죠.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의 비서, 그러니까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의 비서 출신에 대한 어떤 낙하산 공천, 사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들하고는 정말로 이거는 남남인 일인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명인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저러다가 저런 지역구 잃고 뭐 총선에서 잘 안 되고 역풍 불면은 그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혹은 이제 민주당이 박살 나든가 말든가 자기는 오로지 이제 자기한테 충성하는 의원들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방탄국회만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인지, 진짜 정말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저쪽에 남의 정당의 일이기는 한데 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놀랍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낙하산 공천을 이렇게 사천으로 꽂아 넣는다라는 게, 그
어쩌면은 그래가지고 저 동네에서 의외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이렇게 뭐 이래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게 총선 한 달 앞두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요동치기도 하거든요.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앞서던 후보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역 민심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이런 전국의 여러 가지 정치 소식들이 있으면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풀어가지고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